자, 국민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속민곡입니다. 속민곡.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사민곡 했으나 안 했으나? 사민곡 했었지? 그 사민곡이 뭐냐면 정철이가 임금님 알라뷰 벼슬자리 하나 내려주세요 하면서 적었던 것이거든. 그런데 반응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속편민곡을 적었습니다. 그게 속민곡이다. 말뜻 오케이? 작품 개관을 보시니까 정격가사라 그랬네. 정격가사. 일단 정격가사가 뭔지는 조금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문 제일 마지막을 한번 봐봅시다. 지문 제일 마지막. 각시님 다리아카네와 구잔비나 대쇼셔. 질문 제일 마지막 찾아주라 그랬다. 찾았니? 글자수 불러봐. 글자수가 어떻게 되니? 석자, 여섯자, 넉자, 석자.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나 없나? 시조의 종장 형식이지. 오케이? 떨어질 낙자를 제가 낙구, 맨 끝 구절을 낙구라 그러는데 가사의 낙구는 시조의 종장 형식을 가져.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정격가사라 그런다. 정격가사. 시조의 종장 형식을 가지는 것, 이런 걸 정격가사라 그러고 변격가사라는 것이 있다. 이 변격가사. 그러니까 석자, 다섯자, 넉자, 석자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냥 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변격가사라 그래. 말뜻 알아먹겠지? 그래서 이 작품은 정격가사라는 것이 3, 5, 4, 3 시조의 종장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격가사.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성격을 보니까 충신 연주지 사람이다. 밑줄 긋고 주인 주자 똥걸뱅이. 저번 시간에도 우리 주인 주자 똥걸뱅이 때렸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인 주자 대신에 임금군자를 적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충신이 임금님을 그리워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대화체 밑줄 쫙 그라.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화체 형식이라는 거다. 대화체 형식. 자, 친하는 국민 여러분, 대화체 형식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대화체가 왜 중요합니까? 아직은 소설문학이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던 시기가 아니거든. 그런데 가사문학에서 대화체 방식을 쓰고 있으니까 아주 독특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자, 3사조 또는 4사조 사원법 연속체 가사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던 거다. 그지? 주제는 사민곡과 마찬가지로 연군지정 똥걸뱅이 땅 때려두시고요. 특징은 대화체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이라 그랬다. 이 시점에서 우리 사민곡 떠올려보자. 사민곡을 떠올려보면 화자 자신을 여성에 비유를 하고 있다. 화자 자신을 여성에 비유함으로써 임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처지에 빗대어 가지고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었지. 그럼 이 작품도 사민곡의 속편이니까 당연히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다루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맞는데 사민곡은 그냥 남자가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다면 이 작품은 자기 자신을 또 둘로 분열을 시켜. 그래서 감녀, 얼려, 편의상 두 여인이 나와. 감녀, 얼려는 밑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 자아, 주관적 자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자, 의 첫 번째 보니까 우리말의 구사가 뛰어나다. 이거는 저번 주도 얘기했던 거 아이가 그죠? 윤선도, 정철, 황진이, 허난설은 같은 경우들 전부 우리말로 문학을 창작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높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 형식 밑줄 꺼두시고. 그래서 시상전개 방식이 나오는데 시상전개 방식. 자, 여러분들 시상전개 방식을 보시면 감녀와 얼려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되겠나? 그래서 감녀는 보조적 인물이고 얼려는 중심 화자라 그랬다. 오케이? 자, 그걸 미리 먼저 봅시다. 여기 보면 다시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3번 찾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갑녀가 나오고요. 을려가 나오는데 갑녀는 보조적 위치에 있는 인물로서 을려의 하소연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거든. 거기에 비해서 을려는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하자 갑녀의 질문에 응하며 하소연을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진짜 송강정철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을려라는 얘기다. 아시겠지? 자, 갑녀든 을려든 둘 다 송강정철의 분신이다. 오케이? 그런데 갑녀는 중심 인물이 아니고요. 대화를 이끌어내는 보조적 문학적 장치라고. 진짜 송강정철의 마음은 을려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다. 아시겠느냐? 자, 다시 조금 전에 시상 전개 방식이란 거 있었지? 1등급 노트 바로 밑에 부분 보니까. 그리 다시 올라가 봐라.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여기 봐. 갑녀가 뭐라고 있어? 질문을 던지면 을려가 뭐라고 있어? 답변. 그래서 갑녀가 묻고 을려가 답변하는 그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야. 아시겠지? 그런데 그 을려의 답변에 대해서 갑녀가 위로를 하고 진짜 을려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하소연이 나오는 거다. 마지막에 다시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문을 하다 보면요. 나궐이라는 말하고 구잔비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나궐이라는 말하고 구잔비가 대단히 중요하게 나올 때 이거는 지문 속에서 다루어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오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국어 영역 여행 속미인곡 들어갑니다. 일단 여러분들 속편미인곡이란 얘기다. 속편미인곡. 속미인곡이 뭐라고요? 속편미인곡. 그래서 속미인곡이라고 읽어야지. 이런 걸 속미인곡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새대가리, 말대가리, 쥐대가리, 붕어대가리, 닭대가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아먹겠죠? 자, 대가는 더 각시 그랬는데 아직은 국어음화가 안 일어났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현대문 해석을 봐가면서 수업을 하면 된다. 대가는 더 각시 봄덧도 한겨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백옥경 네모. 얘들아, 저번 시간 삼인곡 할 때 엊그제 광한전에 올랐는데 그동안에 하계에 내려왔느냐 그런 말이 있었지. 그때 광한전이 무엇을 비유하는 거라 그랬냐? 옥황상제의 궁궐이라 그랬잖아. 백옥경도 마찬가지로 옥황상제의 궁궐이다. 말뜻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옥경도 마찬가지로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궁궐 이름이야. 되겠지? 똑같은 거다. 그러면 광한전에 있었다라는 것이 옥황상제를 모시는 궁녀였다면 백옥경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나 역시 옥황상제를 모시는 궁녀였다는 얘기인 거라. 그러니까 삼인곡, 송민곡이 전체 내용은 똑같다라는 말이다. 알아먹겠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봐봐라. 누구 말이라고요? 갑녀 말이라고요. 누구 말이라고요? 갑녀. 그래서 갑녀가 백옥경을 떠난 이유,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는데 왜 백옥경을 떠났느냐 하고 질문을 던진 거다. 말뜻 이해하시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너로구나 내 사설이란 것은 사정이야기라는 말이다. 내 사정이야기 좀 들어보. 내 얼굴과 이 거동이. 얘들아, 단어는 역사성을 가지지 변화하지. 옛날에는 얼굴이란 말이 지금의 얼굴이란 말이 아니다. 옛날에는 얼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형체를 얼굴이라 그래. 그래서 내 얼굴과 이 거동은 행동이란 말이고요. 님의 괴양적 한가마는 괴다, 사랑하다, 사랑을 받음직 한가마는 되겠지. 어딘지 날 보시고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너로구나 여기심으로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이래야 교태야. 삼인곡에도 있었잖아. 저기요 오바 액션을 했다. 그래서 차였다. 그런 말이 있었지. 이래야 교태야 어자라이 굳었든지 어지럽게 굴었든지 오바 액션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귀신은 낯빛이 얼굴빛이 내와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일어나 앉아 해야 하니 생각하니 내 몸의 지은 죄가 삼같이 쌓였으니 미줄 거라. 얘들아 어쨌거나 정서 태도가 관건이라는 얘기 했었지. 이런 것을 읽어 나갈 때도 정서 태도를 잡아주는 거거든. 그럼 내 몸의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다 그랬으니까 어떠한 정서 태도가 드러나니? 자책이죠. 자책. 임을 원망하고 있니? 스스로 자책하니? 아시겠지?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을 하겠느냐? 전부 다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고요. 설워 펄테니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조물의 탓이로다. 미추. 얘들아 동양에서는 천지만물을 조물주가 창조했다 그랬잖아. 맞나? 그런데 그 조물주는 창조주기 때문에 조물주의 탓이다라는 것은 정말로 조물주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뭐란 말이고 운명이란 얘기야. 운명.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 조물주의 탓이로다라는 것은 이게 내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말뜻 알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을려의 대답인데 운명, 체념 조물주 탓이다. 이게 어차피 내한테 정해져 있는 운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체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말뜻 아시겠지? 그러니까 을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란 생각 마오. 그렇게는 생각 마오. 자, 무엇을 하고 있어? 위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요. 자, 그래서 위로의 말을 하니까 맺힌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을려가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진짜 이야기는 자, 이 을려 부분이다. 오케이? 자, 맺힌 일이 있어이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도 여러분들 가슴에 맺힌다 그런 말들 하잖아. 말 그대로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 있어, 님을 모셔 있어,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같은 얼굴 밑줄 꺼주시면 연약한 체질이란 말이다. 연약한 체질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춘환고열 가장 쉽게 얘기해버리면 환절기 감기다. 환절기 감기. 여러분들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차가워졌다가 하면 감기 같은 거 잘 걸리지? 춘환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가을날과 동천, 겨울날은 니랴셔. 이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잖아. 가장 자주 나오는 어휘 중에 하나다. 바로 암기해라, 입력해라. 누가 매셨난고 모셨는가. 죽조반 뜻이 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고기 같은 거 먹기 전에 가볍게 죽 같은 것도 먹는 거다. 아침밥 먹기 전에. 그 다음에 조석, 아침, 저녁, 매가 뭐라고 돼 있노? 뜻이 뭐라고 돼 있노? 밥이라고 돼 있나? 원래 임금이 처묵처묵하는 건 수라라 그러거든요. 제사상에 올리는 걸 매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임금님 처묵처묵하는 걸 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런데 옛날 사람이 무식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리는 없고요.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셔야지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가? 여러분들 네 번째 단락인데 어쨌거나 문학은 읽고 나서 무엇을 잡아내야 된다 그랬지? 정서 태도를 잡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 부분은 편하실 적 몇 날일까? 감기는 안 걸렸는지, 누가 모시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전부가 다 뭐 하고 있니? 염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지. 전부가 다 뭐 하고 있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지. 말뜻 아시겠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비록 임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버림받은 처지에서도 임을 뭐 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는 거다. 오케이? 자, 님다의 소식 밑줄 꺼주시고 님다의 소식이 뭐라고요?
임 계신 곳 소식. 임 계신 곳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니 어떻게라도 알려고 하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임의 소식을 알려고 하니 그런 얘기다. 오늘도 그이로다. 오늘도 그이로다. 그이로다. 그이 지났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다. 소식을 전해줄 사람. 오케이? 자, 한 번씩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어쨌거나 쌤이 밑줄 쭉쭉 그가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까. 그러니까 I am는 왔다시는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거지.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높은 산 동글백. 자, 이제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나는 어디에 간다고요?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요. 알아먹겠냐? 그래서 잡거니 밀거니 그런데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뭇가지 같은 것을 잡거니 또는 바위 같은 것을 밀거니 그런 얘기다. 구름 세모 안개 세모. 구름 세모 안개 세모 돌려두시고요. 여러분들 임의 소식을 알고자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구름이나 안개가 끼면 앞이 보이나 안 보이나? 따라서 이것들은 장애물의 의미를 가지는 거겠지. 이것들은 무엇의 의미를 가진다고? 장애물, 장애물.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그냥 장애물이라고 잡아주면 안 되고요. 사민고 갈 때 보니까 결국 당정에서 밀려가지고 낙향을 했다 그랬잖아. 결국은 임금님 곁에 지금 동인 세력들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서인이 내가 쫓겨난 거거든. 그렇다면 이것들은 간신배의 상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다. 이것들은 바로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간신배의 상징. 알아먹겠지? 나는 충신인데 임금님 곁에는 간신배만 득식을 한다. 자,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어찌 보면 일월 해와 달이니까 우러러 보는 것이니까 임금의 상징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이때 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전라도 창평 땅에 있거든. 임금님은 한양 땅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이 천리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다. 이 작품은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연군 지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 동글백. 나는 지금 무엇을 알고자 했지? 임 계신 곳 소식을 알고자 했지. 그래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며 물결이며 바람 세모 물결 세모. 자, 바람 세모 물결 세모 돌려두시면 똑같다라는 거 알겠지? 장애물이면서 간신배의 상징이 되는 거야. 장애물 간신배. 알아먹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둥정된 데 있고 어지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임금님 곁에 간신배들만 득식을 한다. 그런 얘기인 거야.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나니 괄호 묶으라. 쌤 수업 중에 밑줄을 끄라라는 얘기는 줄거리상 중요하다는 얘기고, 괄호를 묶으라는 얘기는 줄거리 자체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얘기다. 덜 중요할 때 괄호를 묶어주는 거다. 오케이? 어쨌거나 빈 배만 걸려있고 사공은 없다. 고전문학에서 적막감을 나타낼 때 이러한 상투적 표현을 쓴다. 적막감을 나타낼 때 이와 같은 상투적 표현을 쓴다. 강천, 강가에 혼자 서서 떨어지는 해를 굽어보니 그리 밑줄 거. 임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 데이고 밑줄 꺼주면 임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절망감이죠. 절망감.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절망감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되겠습니까? 모첨 세모. 모첨이 뭔데? 예,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마치 무엇처럼 보이니? 초가처럼 보이지? 그런데 초가가 아니냐? 초가가 아니야. 지금 네이버 화면인데 네이버에 보니까 마침 이 띠집에 대해서 이 사진 밑에다가 설명을 해뒀네. 글자 보입니까?
띠풀을 엮어 집을 이은 옛집이랍니다. 띠풀을 엮어 집을 이은 옛집이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어린 꽃을 삐비필기라고 하여 그랬지. 여러분들 아빠들은 이 필기 안다. 옛날 뭐 먹고 못 살던 시절 뒷동산에 올라가면 쭉쭉 뽑아 먹던 것이 있었다. 어? 달짝지근한 맛. 옛날에 먹을 것도 없는데 이 풀 뽑아 먹으면 달짝지근한 맛 때문에 맛이 있었어. 풀이야, 풀. 그래서 질기고 오래 가는데 어쨌거나 집하고 비교 대상이다. 어? 그래, 보통 이런 띠집을 갖다가 모옥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 모옥. 예, 이거는 지금 그림인데요. 이것이 내나 띠집입니다. 띠집. 말뜻 오케이? 그러니까 너가 볼 때는 그냥 그 집 아닙니까 싶지만은 집은 아니고 띠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이었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굳이 쌤이 이런 수업을 하려는 게 이런 것들 탁탁 띄워줄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유선 연결해가지고 우리 다음에는 편하게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럼 모첨이라는 거 방금 봤다 그지? 대답을 해봐. 산티부티. 그러니까 모첨은 바로 화자의 처지를 상징하는 말인 거야. 모첨이란 말 자체가 바로 화자의 처지를 상징하는 말인 거야. 말뜻 이해하겠지? 그 모첨 차가운 자리에 밤중 한밤중이 돌아오니 반벽 벽 가운데에 걸린 청등 등불이란 얘기다. 그런데 고전은 읽으면 청등이냐 홍등이냐 맨날 이게 나온다. 기생년들이 켜는 것은 홍등이야. 일반 여염집 등불은 청등이야. 오케이? 홍등, 청등. 누굴 위하여 밝혔는가? 어쨌거나 나는 지금 독수공방의 처지거든요. 독수공방의 처지니까 이렇게 불을 밝혀본들 도대체 누굴 위하여 밝혔는가? 그런 얘기지. 오라며 내리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헤매며 방황하니. 지금 여러분들 현대문 해석을 보시면 됩니다. 적은 듯 하고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고전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거든요. 익혀두시고 잠깐 동안이란 얘기다. 잠깐 동안 역지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미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생시에 만나지 못하는 님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꿈속에서 만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으세라. 반 넘게 늙었구나. 그런 얘기다. 마음에 먹어 말씀 슬카장 여러분들 현대문에서 봐봐. 뭐라고? 실컷 삽자니 사례자 하니 그렇게 되어 있지. 원래 아래 사람이 위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아래다 사례다 그런 표현들을 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생시에 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꿈속에서라도 님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눈물이 바로 나니 눈물 세모. 말인들 의하며 정을 못 따여 목이조차 매야니 목이 매이니 세모. 오염된 개성 세모. 여러분들 개성은 한자 그대로 닭소리다. 닭소리. 여러분들 먹는 치킨 소리야. 오염된 싸가지 없는 그런 얘기다. 싸가지 없는. 잠은 어찌 깨었던가. 자, 정리를 해봅시다. 나는 지금 생시에 님을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디에서 님을 만났는데? 꿈속에서 만나는데 눈물이 나고 목이 메이고 닭소리가 울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가 세모 돌린 것이 다 장애물의 의미를 가지는 거야. 세모 돌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장애물. 그러니까 꿈속에서조차 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말뜻 이해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가는데 아이고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결에 잠결에 일어난 자 일어난 자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제 세모. 여러분들 고전에서 어여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불쌍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이때 그림자는 당연히 누구 그림자니? 내 그림자겠지. 그러니까 불쌍한 그림자라는 것은 내가 불쌍하다라는 말 아니냐.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화자의 처지. 어여쁜 그림자가 나를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서 나궐이나 되어 있어. 나궐 동걸백. 자, 이번에는 뭐가 되어서? 나궐이나 되어 있어.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나궐이나 되어 있어.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되겠느냐? 그렇게 을려가 얘기를 하니까 감녀가 각시님 다른 커녕 구잔비나 되소서. 구잔비 동걸백.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님하고 만날 수 있나 없나? 없어. 없으니까 나궐이 되겠다. 그러니까 구전비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윤회 사상이 드러나는 거대. 이런 것도 전부 다 무슨 사상이 나타나? 윤회 사상. 그런데 저번 시간에 우리 사민곡 배웠거든요. 사민곡을 할 때도 차라리 죽어서 범납이 되오리라 그런 구절이 있었지.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다. 말뜻 알겠지? 그런데 을려는 뭐가 되고 싶다 그래노? 나궐이 되고 싶다니까 나궐 대신에 감녀는 뭐라 그래노? 구전비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나궐은 뭐고 구전비는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달은 어디에 떠 있니? 하늘에 떠 있으니까 천상적 이미지지. 그런데 비는 어디까지 내리니? 땅에까지 내리니까 지상적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멀리 있고 하나는 가까이 있는 거지. 맞나? 그러니 나궐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구전비라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 화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임을 만나지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야. 임을 만나지 못해서 답답하니까 어디에 가고 싶다 그랬냐? 님 곁에 가고 싶다 그랬지. 그래서 나궐이 되어서 가겠다 그러니까 야, 그 나궐이라는 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지 않느냐. 차라리 구전비가 되어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갖추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잠깐 이 화면을 조금 봐주시고요. 화면 보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들 화자가 감녀와 을려로 나누어져 있는데 감녀든 을려든 둘 다가 송강정철의 분신이 돼. 그런데 감녀는 하소연을 유도하고 극적인 요소를 이끌어내는 보조적 역할,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거기에 비해서 을려는 하소연도 하고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주제를 구현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작가를 대신하는 인물. 말뜻 알겠지? 그래서 을려는 나궐이 되어 임계신 창안에 비추고 싶다 그랬거든. 그 나궐은 멀리서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달이 되어 멀리서 임을 바라보겠다는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드러나니까 감녀가 뭐라노? 달은 관두고 구전비가 되기를 바라더라. 그래서 임의 옷을 적시며 임과의 거리를 가깝게 밀착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임과 함께 하라고 권유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문학은 전부 짝수 구조야. 그런데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문학 양식이 3단 구성을 가지거든.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니까 감녀가 질문을 해. 뭐라고 질문하노? 백옥경 떠난 이유가 뭐냐 하고 물었지. 그러니 을려가 답변을 하네. 자신이 임에게 지은 죄가 쌓였으면 자책하는 거잖아. 조물주의 탓이다. 운명 탓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뭐라고 하노? 감녀가 위로를 하는 거야. 야,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을려가 하소연을 하는 거다. 임에 대한 충성심이 변함이 없다. 임의 소식을 알고 싶다.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다. 독수공방의 애달픔. 그 다음에 간절한 연모의 정. 그래서 마지막에 고막 콱 죽어가지고 나궐이나 대가니까 감녀가 뭐라 그랬지? 차라리
구전비나대라면서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가 지금 송민곡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자,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수업을 해주고 있냐 그러니까 어쨌거나 시험 치는 요령들을 자꾸 잡아주고 있잖아. 이렇게만 풀면 점수가 무조건 나온다, 바보 아닌다 하면 1등급 나온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 근데 이것들은 왜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필수 작품이라는 거다.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이라는 거다. 아시겠지? 자, 문제 풀어. 이해됐고? 자, 그래서 답 4번이고요.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라 그러면 달이라든지 일월 그런 것들이 있었다. 2번 문제. 저기 가는 저각시 본도타구나. 이거는 누가 한 이야기니? 감녀. 아이고 너로구나 내 사정 이야기 들어보 얼려. 맺힌 일이 있습니다. 얼려. 님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얼려. 님 계신 창 안에 뚜렷이 비치리라. 얼려. 됐죠? 자, 3번에 구름은 플러스였냐 마이너스였냐? 장애물의 의미를 가지는 거, 간신배의 의미를 가지는 거라 그랬다. 답 1번 잡아주시고요. 선택 지번에 2번에 1월은 어쨌거나 올려다보는 것이니까 존경의 대상 말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후일담이라 그래. 후일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걸 후일담이라 그러는데 어쨌거나 쌤하고는 장르 바꾸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후일담도 장르 바꾸기 문제처럼 일치불일치로만 풀어주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구전비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전달, 이리저리 방황하는, 몹시 걱정이 되었지. 다 되겠지? 그런데 회포를 마음껏 풀고 괄호를 묶어주시면 회포를 마음껏 풀었다 그랬냐? 장애물들이 있었냐? 대표적인 것이 싸가지 없는 닭소리 사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 답이 몇 번이고? 4번. 5번 문제 방금도 쌤하고 했던 거지. 맞습니까? 범납이 되오리라. 범납이는 여러분들 적극적, 소극적, 수동적. 이 작품은 속미인곡일 거고 보기는 사미인곡 아이가. 그래서 속미인곡과 사미인곡을 비교 대조해봐라 그런 얘기지. 자, 둘 다 대화체 형식입니까? 아니죠. 대화체 형식은 뭐만? 속미인곡은 대화체 형식인데 사미인곡은 대화체 형식이 아니지. 그 다음에 둘 다가 여성적 어조다. 둘 다가 자기 자신을 여성 화자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오케이? 둘 다가 주제는 연군지정이지 남녀 간의 정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비유적으로 문학적인 장치에 불과한 것. 오케이? 자, 전부가 이별한 후의 내용이지 이별을 예감했다 이런 말들이 개소리가 되겠고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니? 5번. 오케이? 그래서 속민곡은 적극성이라 그러면 사민곡은 소극성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6번 문제 일단 답은 몇 번인 것 같더노? 답은 3번이란 거 알겠냐? 자, 3번 조금 설명을 해봅시다. 왕방년의 시조네요. 혹시 여러분들 계유정난이란 거 들어본 적 있니?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내쫓고 세조 임금이 되었잖아. 그때의 어린 단종을 강원도 영월 땅에 강원도 영월땅, 지금도 영월군이 있다. 유배를 보냈다가 결국 단종을 죽인다. 이때의 왕방년이란 사람은 영월땅의 단종을 호송해간 호송 책임자야. 말뜻 아시겠지? 영월땅의 단종을 호송해간 호송 책임자가 왕방년이다. 고전문학은 이렇게 창작 배경을 알아야 된다. 현대문학까지 창작 배경을 알라 그러면 그 선생이 독고 삭히고
고전 문학을 창작 배경 같은 거 신경 안 쓰면 학생이 독거삭기가 돼. 자, 천만리 머나먼 길. 그럼 얘들아, 방금 쌤이 창작 배경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천만리 머나먼 길, 이게 바로 뭐겠노? 영월. 고은님과 이별하고 님 똥걸배. 그럼 이때 님은 당연히 누굴까? 단종 임금이 되겠지. 오케이?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저 물똥걸배. 내 안은 마음이다. 울며 흘러간다. 그렇게 나와 있네. 되겠나? 그래서 물이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 흘러간다 그랬는데 사실은 물이 울면서 흘러가는 거겠나? 내가 운단 말이겠나? 그렇다면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감정이입. 감정이입의 대상을 6글자로 뭐라고 하더라? 객관적 상관물. 말 됐고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단종 임금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 3번. 말뜻 아시겠지? 나머지는 전부 사랑하는 임이다. 자, 4번 홍랑의 시조작품 한번 봐볼까요? 쌤은 개인적으로 홍랑의 시조작품은 수업을 할 때마다 좀 마음이 쓰리다. 왜 마음이 쓰립니까? 얘들아, 옛날에 역적죄 같은 걸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냐? 3대 멸문지화, 3대 멸종. 삼대 멸종이라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한 집안의 남자의 씨앗을 다 잘라버리는 거다.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니? 처벌을 받나 안 받나? 여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남자를 죽이고 나서 여자는 내가 시집가라가 아니고 여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얼굴 따라서 죄가 달라져. 얼굴이 좀 예쁘면 기생, 관기를 만든다. 얼굴이 좀 생기다가 말았다 싶으면 노비, 관노를 만들어. 근데 이때 관기나 관노가 되면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사물, 재물처럼 취급을 받아. 그래서 관기나 관노는 인권이 없다. 자, 우리 춘향전에 보면요, 춘향이가 태기 월매의 딸이라고 되어 있거든. 월매가 관기야. 그러면 춘향이도 관기야. 기생년이야. 근데 춘향전을 보면 변사또가 수청들라니까 발칙한 년이 들지 못하겠다 그랬지. 변사또가 나쁜 게 아니고요. 변사또는 당연한 자기 권리를 행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찢어 죽일 엑스가 수청을 거절을 하죠. 그게 나쁜 거예요. 소설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 이 홍랑이가 관기야. 춘향이 같은 여인이야. 고을의 사또와 사랑을 했는데 춘향전에 나오는 몽룡이와 사랑을 했던 춘향이처럼 고을 사또와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 고을 사또가 다른 지역으로 부임을 가게 되었어. 그때에 이별하면서 마지막으로 적어준 작품이 이 작품이다. 이 시조로서 영원한 이별을 보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야. 춘향전 같은 일이 벌어져. 새롭게 부임을 해온 신관사또가 홍랑이에게 수청들라 그런 거야. 그런데 홍랑이는 정절을 지키고 싶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쁜 얼굴이 문제더라. 얼굴이 예쁘지 않으면 수절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다리미를 벌겋게 달고 가지고 그 다리미를 가지고 얼굴을 밀어뜯다. 그렇게 해서 정절을 지킨 여인네가 이 홍랑이란 여인네야. 나중에 홍랑이가 죽었을 때 홍랑이가 사모했던 그 남자의 후손들이 홍랑이를 선산에 묻어 주었어. 조상님들을 모시는 곳이 선산이잖아. 요즘 가치관으로 따지면 죽고 나서 선산에 묻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당대 최고의 영광이야 그게.
그래서 홍당인은 어쨌거나 조선시대 봉건 유교 사회에서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긴 했는데 상상을 해봐. 다리미를 가지고 얼굴을 민다. 자, 사랑했던 연인과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이 시조를 지어 바친 겁니다. 들어갑니다. 맷버들이 바로 뭔데요? 사랑의 정표라는 거야. 사랑의 정표. 맷버들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그랬는데 얘들아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거다. 님의 손에 보낸다. 이런 수사법을 뭐라고 하지? 도치법. 이와 같은 수사법을 뭐라고 하지? 도치법이라고 하는 거지. 말뜻 알아먹겠지? 계속합니다.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날인가 여기소서. 밑줄 꺼주면 나를 잊지 말아요.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야. 말뜻 아시겠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확인해 두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되냐 안 되냐? 일단 여기까지 되냐?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2번 보기 한번 살펴볼까요? 2번도 참 재밌는 시조다. 서경덕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전우치전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서경덕 서화담이 나오더라고요. 서경덕. 근데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학자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경덕하고 바로 위에 나오는 황진이하고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일컬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박연폭포를 플러스 시키면 일컬어 송도삼절이라 그래. 송도삼절. 오케이? 자, 일컬어서 송도삼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황진이는 여러분들 한양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송도 사람이다. 송도라 그러면 오늘날 개성이야. 북한에 있는 개성. 오케이? 그런데 이 황진이가 얼마나 매력적인 카드였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당대 남자들이 황진이 얼굴 한번 보려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다녔어. 그런데 이 송도에 있던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학자로서 이 서경덕이라는 사람이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서경덕이만큼은 황진이에게 눈길을 주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황진이가 어이구 직간놈이 뭐라고 내가 저를 찍어 눌러야지. 오케이? 근데 이 서경덕이는 당시에 깊은 산속에서 암자 하나 지어놓고 살았는데 황진이가 책 몇 권 들고 서경덕이를 찾아갑니다. 학문을 배우러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학문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고요. 아침 저녁 꼬리를 살랑살랑 쳐 유혹을 하는 거지. 그런데 서경덕이가 끝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황진이가 굿바이 하면서 내려가면서 박연폭포 앞에 앉아가지고 지가 얘기를 합니다. 이 송도에서 가장 잘난 것들이 3가지가 있는데 자연 중에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박연폭포, 여자 중에는 나 황진이, 남자 중의 남자는 서경덕이다. 황진이가 한 얘기야. 어쨌거나 당대 최고의 매력적인 카드였던 황진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서경덕인데 재밌는 것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황진이가 막상 떠나고 나서는 대성통곡을 한다. 아이고 하루만 더 있지.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혹시라도 황진이가 다시 자기를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은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나중에 황진이가 죽고 나서는 그렇게 침 질질 흘리던 남정네들이 황진이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서경덕이는 무덤에 가서 술잔을 따랐다라는 사람이 서경덕입니다. 자, 황진이를 기다리는 서경덕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이 어린 후니 그랬다. 마음이 어린 후. 얘들아, 고전에서 어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어리석다. 오케이? 그러니까 마음이 어리석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황진이를 보낸 일을 말하는 거야.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만중운산 세모 돌려두시면 첩첩산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진이가 다시 오기에는 너무 첩첩산중이라는 거야. 어느 님이 올까마는 님 똥걸뱅이 돌려두시면 이때 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황진이. 아시겠지? 떨어지는 이 부는 바람 소리에 행력 기 똥걸뱅이. 기가 뭔데? 그것이란 얘기다. 그것이 뭔데? 황진이가 오는 소리라는 얘기야. 말뜻 되겠냐?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여자가 꼬리를 칠 때는 대학자인 척 폼을 잡다가 막상 떠나고 나니까 바람 부는 소리만 들려도,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황진이 오는 모양이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다. 나머지는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자, 7번 문제는 여러분들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아까 전에 오염된 개성 그랬을 때 오염된 하는 것을 쌤은 뭐라고 설명을 했더라? 싸가지가 없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기억나지? 그 다음에 나골이 아니라 구전비가 되었을 때 생기는 변화, 능동적 적극적인 태도가 되겠지. 능동적 적극적인 태도.